여러분들은 유독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파타고니아와 애플입니다. 두 브랜드 각자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 가치가 저에게 큰 공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회사의 제품에 눈길이 가고 구매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브랜드라도 모든 제품이 만족스러울 순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애플 제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어려운 제품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장 대중적인 제품 중 하나인 에어팟 맥스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에어팟 맥스의 출시가는 71만 9천원으로 타사 플래그십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마감과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생태계 호환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70만원이 넘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만약 이 제품이 20만원 정도 더 저렴한 51만 9천원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비싼 가격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쟁사의 플래그십 헤드폰들은 대부분 고음질 블루투스 코덱인 LDAC나 aptX를 지원하는데 애플은 여전히 AAC 코덱만 지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라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플 기기와의 뛰어난 호환성을 제외하면 음질적인 면에서 다른 브랜드의 동급 혹은 더 저렴한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작업을 하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 블루투스의 딜레이 없이 보다 정확한 사운드를 듣기 위해 유선 연결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에어팟 맥스에는 3.5파이 단자가 없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만 가능하며 유선 연결을 원한다면 별도로 라이트닝 투 3.5mm 어댑터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미 비싼 가격의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호불호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애플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귀가 튀어나오지 않는 깔끔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점은 분명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품의 무게는 384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저는 주로 책상에서 앉아 작업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북목에 신경을 쓰는데 에어팟 맥스를 착용하고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목에 피로가 상당히 쌓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게 문제는 소재에서도 기인하는데요. 애플은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마감을 선보였지만 이로 인해 겨울철에 차갑게 느껴지고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조작하거나 볼륨을 조절하려고 하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와닿아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품의 완성도는 높고 기본적인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우수하지만 가격과 무게, 유선 연결의 부재 등 단점을 고려하면 쉽게 추천해드리긴 어렵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맥세이프 배터리팩인데요. 여러분들은 보조 배터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넉넉한 배터리 용량과 빠른 충전 속도를 기대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맥세이프 배터리팩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먼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20년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도입된 맥세이프 기술을 활용한 공식 보조 배터리인데요. 애플의 정품 액세서리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줄 수 있지만 기능적인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선 용량을 살펴보면 1460mAh로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아이폰 16 프로를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를 50%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지 않는데요. 맥세이프 배터리는 최대 7.5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유선 충전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0%에서 50% 충전하는데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에어팟 맥스와도 같이 바로 가격인데요. 정가 12만 9천원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훨씬 고성능의 보조 배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 중인 UM2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정품 배터리보다 저렴하면서도 USB Type-C 포트를 통한 입출력 지원과 애플워치 충전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현재는 단종이 되어 구하기 어렵지만 맥세이프 배터리팩이 가성비 면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수 없는 제품은 바로 매직 키보드인데요.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거치하여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학생 때 사용했던 기억과 지금 다시 한번 사용해본다면 제품의 완성도는 정말 칭찬할 제품입니다. 플로팅 디자인으로 아이패드가 공중에 떠있는 형태로 화면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힌지 구조 덕분에 각도 조절이 부드럽고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과도 비슷한 키감이며 은은하게 나오는 백라이트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또한 현재 시계로 사용 중인 아이패드 충전 단자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매직 키보드 좌측에 있는 C타입 단자와
포고핀 연결로 패스스루 형식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리비를 아낄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많지만 당연히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영상에 소개하게 되는 건데요. 아이패드 프로 사이즈에 따라 11인치와 12.9인치의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으로는 389,000원과 449,000원으로 정말 매직스러운 가격을 형성 중입니다. 사실 이 가격이라면 에어팟 프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대인데요. 이 제품도 맥세이프 배터리 팩과 같이 이미 유사한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품과 아이패드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면 맥북 에어보다 더 무거운 무게감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노트북도 아닌 태블릿 제품이 노트북보다 무겁다? 저는 이건 정말 큰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트랙패드 자체가 맥북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게 될 경우 작은 트랙패드의 사이즈로 그렇게 유쾌한 사용감을 주진 않게 됩니다. 이 제품 또한 아이패드에 케이스 역할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폴리오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애플 펜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펜슬을 자주 사용하는 유저라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애플에서 구매한 제품 중 정말 추천할 수 없는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나 기업이 있으신가요? 또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네테크의 종원이었습니다.